네, 안녕하십니까. 항상 이게 첫 시간이 강의가 참 힘든데, 내년도, 그러니까 2022년도 기상청 채용 시험을 대비한 기초 기상학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호입니다. 자, 코로나 때문에 좀 마스크를 쓰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강의에 앞서서 교재를 좀 한번 봐주세요. 원래 이 교재 우선 머릿말부터 한번 보죠. 이 기초기상행이 왜 만들어졌냐면 들어가기 전에 기초기상학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은 처음에 이렇게 되면 역사가 조금 깊어지는데 내가 기상청에서 근무를 이렇게 하면서 많은 특히 지방대학에 에서 강의도 했었었고 또 지방에서 기상기사로 준비하고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많이 지도를 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그 사람들은 기상청을 올라오고 그러고 기상청을 다 이렇게 기상 과목을 어느 정도 숙지한 사람들이라고 기상학과 출신들이고 그래서 그렇게 쭉 강의를 하다가 여기 와서 이제 강의를 시작한 지가 벌써 이제 10년쯤 됐어요. 첫해는 몰랐지. 원래 학원 강의가 좀 대학교나 고등학교 강의하고 좀 다르잖아. 그냥 질문 있냐고 물으면 대답 안 하고. 그래서 그냥 내가 일방적으로 얘기하면 듣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쭉 강의를 했는데 강의를 이렇게 쭉 하면서 보는데 좀 분위기가 좀 이상해. 처음에는 그걸 못 느꼈는데 그래서 질문 있으면 하라고 막 그런데도 안 하고 뭐 그러는데 한번 강의 끝나고 이렇게 나가는데 누가 이렇게 오더니 다른 거는 알겠는데 왜 압력을 P로 썼어요 그러더라고. 압력을 P라고 표시하면서 압력이라고 하냐고.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문과 출신이래. 그러면 얘기가 다르네. 나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까지 강의했던 거는 나는 기상청에서 강의를 하고 대학에서 기상학과 대학에서 강의하고 그래서 기본이 있는 사람들 강의했었는데 여기 와서 문과 출신이 와서 들을 줄은 몰랐었지. 그래서 야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다시 해야 되겠다 하는 건데 이거 보시면은 우리 기상이 어떻게 보면 쉬워요. 이 기상은 다른 학문하고 틀려가지고 일종의 종합 오케스트라 같다고 할까? 물리, 화학, 생물 뭐 다 포함된 이런 거예요. 물론 수학하고 물리가 기본으로 되어 있지만은 그런 것들이 종합돼서 돼가지고 쉽게 얘기하면은 바이올린은 세계에서 제일 잘 치기 이거 되게 힘들죠. 뭐 첼리스트가 세계에서 제일 잘 치기는 힘들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오케스트라는 세계에서 제일의 오케스트라를 꾸밀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상이 물리, 화학, 생물 뭐 이런 것들은 종합 학문이기 때문에 그렇게 깊지가 않아서 어떻게 보면 공부하기 쉽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신경 쓰고 들으면은 얼마든지 들을 수가 있고 원래 이 기상이라는 이 학문은 외국 같은 경우에서는 학부에는 없어요. 학부에서는 물리나 수학 하던 사람들이 대학원 과정에 들어와서 이제 기상 쪽으로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학부서부터 이게 생겨가지고 특히 이제 연대하고 서울대 중심으로 쭉 해오다가 그래서 그 사람들 중심으로 7급 특채를 해오다가 10년 전서부터 이제 전공 폐지하고 공채를 시작해서 했는데 그렇게 해봐도 매년 30명, 40명씩 이렇게 뽑는다고 쳤을 때 기상 전공자가 30%가 안 됐어요. 쭉. 그러니까 그 외에는 나머지는 다 비전공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특히 문과생들의 이 기상을 배우려면 어렵고 조금 간단한 것들만 알면 되는데 그걸 안 된 것 같고 그래가지고 책을 쓴 것이 이거예요. 그러고서 여러분도 좀 아시겠지만 이 기상이라는 이 학문의 그 책은 전국에 학부서부터 이렇게 돼 있는 데가 5군데, 그다음에 석사과정 있고 해가지고 7군데 정도가 돼요. 그러면 얼마 안 나오잖아요, 학생들이. 다른 데로 뭐 물리과 그러면 100개도 넘는 대학에서 엄청 많은 학생들이 강의를 듣고 있는데, 그래서
대학 교수들이 책들을 써봐야 이 돈이 안 나오니까 쓰지를 않는 거예요. 교재가 없어요. 그래서 몇 권이 나온 것들이 그 개인이 쓴 것보다는 주로 학회나 뭐 이런 데서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저 책들을 번역하고 몇 군데 저기 뭐 경북대학하고 부경대학의 이런 교수님들이 몇 분들이 저기도 쓰셨구나. 저기 일반 기상학에 쓰신 공주대학의 교수, 부경대학 교수 뭐 이런 데서 몇 권이 있을 정도인데 별로 팔리지가 않고 그러니까 책을 안 쓰시고 한번 쓰면은 또 교정도 안 보시고 안 보는 게 아니라 힘들다는 소리지. 그냥 저기 수정 없이 계속 나오고 있고 뭐 그런 실정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기 들어와서 책을 쓰는데 이거 믿고 팔지도 않는 책을 또 책들이 또 기상은 다른 거하고 틀려서 그림이나 이런 도표들이 많이 필요한데 칼라가 아니면 이해하기 좀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걸 칼라로 해달라 그랬더니 얘가 학원 측에서는 하는 소리가 믿고 팔리지도 않으면서 칼라로 해서 제작비가 많이 들어가고 이러는데 어떡하냐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난 민세 안 받을 테니까 그렇게 하자 그래서 요즘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 책들을 처음에는 그 시중에 깔아서 뗐거든요. 해봐야 몇 개 팔리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그거 다 걷어들이고 그냥 학원에서만 파는 걸로 해가지고 그렇게 쓰다 보니까 한 13권 종류가 이렇게 썼어요. 아마 그 책 뒤에 보면 내가 쭉 쓴 거 나올 거예요. 그리고 기상청에서 교재도 내가 쓴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책을 한 20권 이상은 내가 쓰기는 했어요. 그 뒤에 보시면 내가 쓴 책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특히 뭐 요즘 이제 그 묘화 같은 것이 지금 없어지는 이런 시대거든요. 그나마 그 묘화도 내가 정리해 놓지 않으면 다 없어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기도 묘화법 책도 좀 쓰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것들이 보면은 저기 중간에 한번 보시면 그 문과 출신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간단한 수학 공식이든지 물리 공식도 비적분도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 다 여기 다 정리해 놨는데 그런 것들만 알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을 그런 걸 몰라서 힘들어하고 그런 것들이 안타깝고 그래가지고 내 나름대로 썼어요. 그래서 이 책은 특히 다른 책들하고 좀 달리 내 개인적으로 내 사진들 찍은 것도 집어넣고 어떻게 보면 내 나름대로 설명도 집어넣고 그래서 어차피 이건 뭐 시중에 안 깔릴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만 이해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책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일단 강의는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고서는 들을만하다 하시면 되고 특히 이제 이 학원 강의의 특징이 그거 아니에요? 그 고등학교나 대학하고 달리 언제든지 처리할 수 있잖아요. 들어보시고 이거 아니다 그러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경로로 이 기상을 안 하는지는 몰라도 해볼만 할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쉬워요. 그리고 내 강의의 특징이 한 번 했던 강의를 한 20분 정도 할 거예요. 이제 이거 기초하죠. 기본하고 핵심하고 또 문제풀이 3번 하고 뭐 이러다 보면은 한 20분 정도 할 거예요. 원래 공부하는 방법이 화려한 그 시청각으로 해가지고 이게 숨쉬기도 참 힘드네. 마스크를 쓰니까. 시청각 교재를 넣어서 하는 것도 있지만은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냥 그 그림만 생각나지 문제 푸는데 아마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 선조들이 공부하던 이런 방식, 그러니까 주입식 교육이라는 거를 난 나쁘다고 보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6살도 되지 않아 가지고 천자문 같은 거를 그냥 외우는 거 아니야. 끄떡끄떡 하면서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한자를 하는 거하고 한문을 하는 거 다르죠. 한자는 다 읽었어도 그게 무슨 뜻인지 우리 모르잖아. 근데 그렇게 해서 배우고 나서 훈몽자에나 뭐 이런 거 들어가서 몇 번 하면 애들이 저절로 새기잖아요. 한문을 한자를 이렇게 쭉 나열하는 걸 보고서는 그 뜻을 새기잖아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우리말에 있잖아요. 독서 100편의 의자연이라서 책을 100번 읽으면은
저절로 그 뜻이 떠오른다 그러는데 나는 그거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세상에 100번 읽을 수는 없잖아. 그래서 최소한 20분은 하자. 그래서 대강의 특징이 나왔던 거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래서 가능하면은 여기에 나왔던 거, 기본 교재에 있었던 거, 그림 같은 거 이런 것들은 그대로 차용해가지고 자꾸 눈에 익숙해지게 하는 방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는 여러분들이 오늘부터라도 이제부터 수업은 토요일, 일요일 날은 쉬셔도 공부는 처음에는 이 정독을 하시고 그다음부터는 다독이에요. 그냥 하루에 5분이라도 좋으니까는 쉬지 말고 건너뛰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시간이 없으면 그래서 5분간이라도 이렇게 넘기면서라도 보시면은 그게 이게 사진에 찍히듯이 이렇게 기억이 돼요. 그래서 공부는 그냥 무식하게 그냥 천천히 황소걸음으로 천천히 이렇게 가는 것이 나중에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는 황소걸음으로 해라. 그래서 머리가 좋고 뭐 이런 것보다는 꾸준하게 하는 사람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부터는 이제 일요일 날은 쉬시고, 그래도 지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요일 날은 쉬시고, 기상은 다른 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시간이 없으면 하루에 5분만이라도 책은 손에서 읽어봐서 놓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내가 지금 머릿말에 쓴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 이렇게 해서 고등학교에서 하는 물리나 화학의 아주 기본만 하시면 돼요. 처음에 이렇게 해서 고등학교 때 물리를 하고 했다 그러는데도 잊어먹고 막 그래가지고 첫 시간에 나가지고 이거 기초기상학 말고 이제 기본 했을 때 첫 시간에 나올 때 그거거든요. 무슨 우리가 다루는 게 유체잖아요, 기체. 그래서 일몰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일몰을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우선 기본들을 알고 이런 것들을 그냥 학문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내가 봤던 경험적으로 한 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나하고 좀 약속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그런 소리 하면 안 되고 우리끼리.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 안에 공기가 있잖아요. 기체들이 있고 막 있잖아요. 이 안에 물방울이 들어가면은 물방울이 크면은 배죠. 근데 얘가 작아져가지고 무지무지하게 작아지면 나중에는 안 배잖아요. 그러면 물방울은 액체죠. 그런데 이 안에 있는 지금 수소, 뭐 질소, 산소 이건 기체잖아요. 어떻게 구분이 되겠어요? 질소, 산소 이런 것들은 기체는 아무리 모여도 우리가 안 보여요. 근데 물방울은 액체는 클 때는 배다가 무지무지하게 작아지면 안 배지만은 안 배는 돌이 뭉쳐 있으면 배요. 그건 액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주전자가 이렇게 하나 있어요.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물을 끓인다고 이렇게 해봅시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렇게 김이 나가죠. 이렇게. 자, 여기서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안 보인다고요. 요 안 보이는 부분이 수증기예요. 이때 수증기 기체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얘가 차니까는 응결해 가지고서는 물방울이 되는 거예요. 그때 눈에 뵈요. 이거는 김이라 그러는데 보통 이거를 수증기라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수증기는 눈에 안 뵈요. 기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타파해 가면서 제대로 우리가 시작부터 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강의가 원래 8강으로 이렇게 이루어졌었는데 그동안에 좀 늘고 그래서 혹시 좀 몰라서 이게 5강까지를 좀 생각하고 있어요. 이번부터는 조금 더 좀 늘려서. 그래서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는 우리 기초부터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보면서 들어가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많아요. 또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면 또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 기상학을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부터도 배우고 국민학교 때부터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온난전선 뭐 이렇게 예를 들면 온난전선 그래서 이렇게 쭉 그려놓고 여기에 뭐 CI 구름이 있고 CS가 있고 뭐 AS가 있고 NS가 있어가지고 구름이 네 종류가 이렇게 있고 하면서 뭐라 그래요? 이 기울기가 전선의 기울기가 300분의 1이라 그러죠. 보통 그러잖아요.
그리고 한랭전선은 60분의 1 이렇게 기본적으로 하잖아요. 자, 이렇게 그려놓고 이걸 300분의 1이래요. 이게 무슨 300분의 1이야? 이렇게 보면 2대 1도 안 되는데. 300분의 1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저기압이라서 저기압이 돼서 이렇게 됐으면 여기를 자른 거니까 요 중심은 이게 한 1000km. 그렇죠? 1000km일 때 전선의 높이가 최고 높이가 3km예요. 그래서 300분의 1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하면 얘가 1000km일 때 이거 3km 올라갔으면 올라간 것도 아니잖아. 온난 전선이 막 이런 게 다가오고 있는 건 줄 알고 그랬는데 전선을 그냥 땅을 기우고 있는 거라고요. 이런 것들을 뭐냐면 저기 교재 같은 데서 여러분들한테 쉽게 이해시켜 주려고 한 것이 그게 고정관념이 돼가지고 그건 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아니라는 것들을 타파해가면서 기본적인 걸 배워야 진도가 일어나갈 수 있다는 얘기.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생각해보고, 그래서 시간을 조금 더 가지고 더 많이 좀 생각해보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쓴 것들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약간 문과 출신들이, 그러니까 그 전에는 내가 처음 시작했을 때는 문과 출신도 와가지고 기상기사 자격증 없이도 막 붙고 그러는데 요즘은 힘들어졌어. 기상기사 자격증이 없으면 안 되더라고. 그래서 저기 이과 출신이래야 또 기상기사 자격증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5점 가점이 돼서 그 가점 없으면 참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뒤에 가서 하기로 하고. 그래서 약간 머리말이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의외로 물리나 화학 또는 수학의 미적분 다 잊어버렸더라고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미적도 그렇게 많은 것이 안 나와요. 필요한 거 몇 가지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겠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저기 여러분들이 기상청에 뭐 수치 예보가 가서 저기 뭐 모델 개발하고 그럴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우선은 그건 뒤에 가서 걱정하시고 우선 기상청 들어가는 게 목적이 아니야. 들어갈 때까지는 필요 없다는 소리야. 들어가서 고생하시든지 그거는 나중 문제시고 일단 들어가 놓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수학도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라는 거지. 꼭 필요한 저기 오히려 그 미분 척분하는 방법이 아니라 미분과 척분의 개념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그런 거 뒤에 다 정리해 놨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 한 30년 가까이 기상청에 있으면서 필요했던 거. 그다음에 의외로 내가 많은 시간을 지방 대학에서 저기 강의를 했었어요. 그거 또 기상 기사 이런 거 가르쳤던 거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할 거니까 뭐 믿고 그냥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일단은 한번 저기 이 8조 내지 10조를 한번 들어보시고 아 이거 진짜 이거는 진짜 내 방향이 아니다. 그러면 바꾸셔도 좋은데 아마 후회하지는 않으실 거라고 난 장담합니다. 앞으로는 이 기상이 대세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좀 나중에 또 해드릴게요. 기상 감정 기사라는 것이 있었거든요. 생겼거든요. 그런 얘기도 좀 해두고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에 가서 보시면 시험 안내를 보시면은 이 시험이 여러분 일단은 9급이잖아요. 요즘 7급들을 좀 안 뽑으니까. 그래서 7급을 보면은 여기서 국어, 영어, 한국사는 제가 책임질 수가 없는 거고 여기서 지금 기상학 개론하고 일기 분석과 예보법인데 사실은 우리 기상학의 과목이 엄청 많잖아. 뭐 기후학, 관측, 뭐 역학, 뭐 연력학, 또 뭐 물리기상 뭐 이런 거 다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사실 기본이 되고 있어야지 유리한 게 많죠. 이 두 과목이라 그러는데 원래 일반 기상은 그걸 다 포함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올해 안에 기상기사 자격증이 있으신 분이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올해 안에 따야 된다고요. 그때 공부할 때 그 필기시험에서 그냥 답만 해가지고 그 기후학이나 뭐 이런 거 그냥 관측 같은 거 그냥 점수만 딸 생각하지 마시고 그때 좀 잘 들어가지고 하면은 그 지식들이 여기 굉장히 도움이 돼요. 특히 그 기상 기사에서 운동학 같은 거 여러분들 운동학도 좀 취약지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운동학 같은 거. 그다음에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여기서 연력학은 잘 가르쳐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연력학 같은 거를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
그러면 연락하고 이제 연관이 되는 게 단열선도거든요. 여기서 연력학 단열선도는 확실하게 배워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준비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여기서 이 시험 과목이 저기 이렇게 돼 있는데 문제는 저기 전공 그 이과 쪽으로 이렇게 한 사람 특히 여기서 저기 지방대 공주대라든지 뭐 학생들이 여기 가서 막 듣고 있는데 굉장히 점수도 이렇게 잘 나오고 막 그러는데 한국사에서 관악 나온 사람이 있더라고. 그래서 한국사가 저거에 큰 저거니까는 이과 출신들은 한국사 공부 좀 잘하시라고요. 보니까 한국사가 굉장히 불편하네. 한국사가 그전처럼 우리 나 때 이럴 때 또 나 때라는 소리가 나오는 거 되게 듣기 싫어하겠는데 그때는 그 연도나 읽고 막 그런 거였었는데 그렇지가 않은 것 같더라고. 무슨 지문이 굉장히 길고 막 그렇더라고. 그거 다 읽다 보면 시간이 다가오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 그것도 저기 공부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제 여러분들이 11월 달쯤 가면은 11월서부터 5번에 걸쳐서 모의고사를 보는데 그거를 집에서 볼 수도 있고 여기 와서도 볼 수 있는데 기왕이면 여기 와서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기 시험 시간을 배분하는 거 이런 것들을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또 학생 중에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굉장히 공부 잘하고 이 앞에서 듣고 막 그러던 사람이 있는데 첫때 실패했던 게 뭐냐면은 저기 전공은 자신 있으니까는 뒤에다 놔두고 이제 그 일반 과목들 이제 영어, 국어, 한국사 이렇게 쭉 보는데 그거 한참 풀고 있는데 5분 뭐 10분 남았다 그러든가 뭐 그러더래. 그러니까 나머지 이제 기상 그냥 막 찍어서 냈다고 막 그러더니 될 리가 있냐 말이야. 시간 조절할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사지선다 문제를 푸는 거 여러분들이 지금 푸는 거 사지선다잖아. 이게 지금 뭐에 대해서 논하라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많이 안다 그래서 답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사지선다로 푸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기 보통 4개 중에서 2개는 절대 답이 아닐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논리적으로 따졌을 때. 문제하고 관계없이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그런 거 제껴놓고 보면은 2개 중에 하나 고르기가 많다는 얘기예요. 대부분. 그래서 4개 중에서 하나 고르는 것보다는 2개 중에 하나 고르는 게 확실히 쉽지 않아요. 그래서 문제 푸는 것도 이런 것들을 집에서 그냥 컴퓨터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소리예요. 여기 와서 실전처럼 해보시라는 얘기야. 그렇게 5번 정도 해보면은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소리. 그래서 시험 준비하는 거를 모의고사를 여기서 5번 정도 보는데 반드시 여기 와서 실제로 한번 보면서 시간도 좀 조절해가면서 이렇게 공부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가 있고 그 다음에는 페이지를 보면은 기상기사 자격증이나 뭐 기상기사뿐만 말 아니고 뭐 저것도 돼요. 지질 지방기술인가 뭐 이런 것도 되고 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상기사나 요거보다 오히려 조금 더 어렵다고 생각하는 어떤 사람도 그것도 쉽다고 쓰는 사람도 있는데 기상감정기사 같은 게 돼요. 그걸 따면은 5점을 가점을 주는데 이게 5과목 있잖아요. 한 문제 20점당 해가지고 100문제예요. 근데 5% 주니까는 5개를 그냥 더 준다는 소리야. 굉장히 큰 거잖아. 그래서 반드시 기상기사를 따야 된다는 소리야. 그거 없이는 이제는 힘든 것 같아. 문과에서 출신들이 영어하고 한국사를 워낙 잘해가지고 그거 없이도 이렇게 붙는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은 이과 출신이라면은 아닌 것 같아. 이과 출신이 아무래도 영어나 한국사, 국어가 좀 약하잖아. 문과 출신보다는. 그래서 가점하고 전공에서 점수를 따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2번 기회가 있잖아. 벌써 시험 봤나? 아직 안 봤어요. 그렇죠? 3월 한번 봤구나. 지금 보고 지금 실기 볼 때가 된 것 같다. 그러면 이제 따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제 한 번도 안 봐서 기회가 8월 달에 있는 거. 그래서 반드시 따서 5점 가점을 가져야 여유가 있지. 지금 뭐 면접 점수가 없고도 막 떨어지는 판에
그 5점은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좀 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를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그 기상청에서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은 2010년서부터 전공불문하고 이렇게 뽑았던 거예요, 공채로. 그때서 벌써 이제 10년 가까이 이렇게 됐잖아요. 보시면은 30명에서 40명 이렇게 쭉 뽑는 게 정상적이었고, 그 전에 이렇게 봐서도 40에서 50명 뽑는 게 원래 정상적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일을 겪어가지고 조금 수가 적고 그랬었는데, 이제부터는 아마 40명으로 이제 안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니까 20명 뽑을 때보다는 아무래도 유리하잖아. 그래서 그렇게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기상청에서 뽑는 방법이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기상이 원래 학부에 없고 대학원에 있고 뭐 그래서 우리나라나 일본도 마찬가지였는데 전공자를 뽑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제 강점기 때부터 이렇게 했었으니까 그때 일본식이지. 그래서 어떻게 뽑았냐면 기상 고등학교 졸업자들을 갖다가 시험을 봐서 뽑은 다음에 그 사람들을 한 6개월 정도 가르쳐 가지고 기상을 가르쳐서 기상청에서 가르친다고요. 그래서 그걸 기상 양성소라 그러는데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다시 공채 시험을 봐서 뽑았어요. 거진다 붙는 거 한두 명 떨어지고. 그렇게 해서 이게 발전을 했어야 되는데 일본에서는 그것이 발전을 해가지고 기상대학이 됐어요. 그래서 기상대학이 일본의 동경대학의 기상학과하고 둘이 쌍벽을 이루면서 그 사람 출신들이 기상학을 하는데 우리는 그 양성소가 그냥 이제 없어지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되고 아마 60년대 아마 서울대가 생기고 50년대로구나. 50년대 서울대가 생기고 60년대 연세대가 생기고 한 10년 차이가 납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7급으로 특채를 해서 기상청에서 이렇게 뽑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어떻게 보면 일종의 간부요원 같이 되고, 그러고서는 이제 9급은 고등학생 졸업자를 뽑아가지고 양성소에서 기상을 가르쳐가지고 뽑아서 이렇게 쭉 해왔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문제가 좀 있다. 그리고 기상 전공자가 다 필요하지는 않다. 그래가지고 그 양성소 제도를 폐지하고 2010년인가 그때부터 대신 9급으로 뽑은 거예요. 전공 불문, 나이 불문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됐구나 된 거고. 그 다음에는 조금 이제 여담이지만 요거 정도는 좀 알아두고 하자 해서 우리가 기상을 한 것이 그 다음 페이지 보면 대기과학의 미래래 가지고 이거 사진도 좀 들은 거 집어넣고 그랬더니 그 편집하시는 분이 다 필요 없다고 다 빼버려서 그러는데 이게 2019년도 US 투데이에 실렸던 거예요. 그래서 기상에 관한 거가 좀 대구래 가지고 소개하고 싶어서 넣은 건데 이게 뭐냐면은 미국에서 각 이 전공별로다가 취업률하고 분급 그 다음에 이 우리 말하면 학벌이죠. 어느 정도 됐냐고 이렇게 봤을 때 오히려 1위가 대기과학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보면은 뭐 일본이나 미국 우리가 뒷담 맞추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미국이 이렇게 됐다 그러면 이제 일본이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돼서 우리도 대기과학이 더 전공한 사람들이 빛을 보는 시기가 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미국에서 대기과학 전공자가 실업률이 가장 낮고 취업률이 1위고 그다음에 연봉도 8천만 원이 넘을 정도로 이렇게 평균 연봉이 넘고 그다음에 학력이 높아가지고 석사 비율이 60%가 넘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이 학력이 좀 낮으면서 더 많이 취직되는 거는 우리 말하면 선생님 되는 거 이건데 대신 거기 봉급이직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위로 놓은 게 이거고 그다음에 이제 뭐 농업 경제가 2위구에서 쭉 뽑아놓은 건데 한번 읽어보시고요. 미국이 기상에 대해서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고
또 저기 월급도 많이 주고 뭐 이러니까 지원도 많이 하고 하면서 발전하고 뭐 이렇게 돼서 미국이 기상이 발전하고 있다는 얘기.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고,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는 공부 잘하는 사람은 전부 의대하고 법대 가고 있잖아. 근데 똑똑한 사람이 의대 법대 가서 사람은 몇 사람이나 살리겠어요. 오히려 그 똑똑한 사람이 기상을 하고 해서 재난을 하고 또 다른 데 가서 의학보다는 생명과학 이런 데 가가지고 뭐 백신 개발하고 뭐 살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들이 더 많은 사람을 구하고 또 국가 부를 더 많이 창출하는 건데 우리는 그저 의대 법대 쪽으로 몰리고 있다는 게 좀 안타깝다는 얘기지. 오히려 그런 거는 공부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손재주 좋고 뭐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고, 법관 같은 거는 이제 인성 좋은 사람이 하고 뭐 이러는 게 맞고, 똑똑하고 그런 사람은 이게 기초과학을 해가지고 해야지 그런 천재한 사람이 수백만 원을 먹어 살린다고 거기서도 그렇게 써 있어요. USD도 보면은. 그래서 그런 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그저 공부 잘하는 사람이 의대 법대로만 가지만은 그런 좋은 머리가 아깝다는 소리죠. 그 사람들이 오히려 기초과학을 해서 발전시키고 막 그러면은 그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데서 그런 거 말고 다른 거 그거 말고 저런 거지. 그럴 수도 있네. 컴퓨터를 나도 기상청에 있으면서 전산 쪽에서 많이 일을 해가지고 그런 걸 했는데 벌써 옛날 얘기긴 하지. 그 당시에 컴퓨터 조립을 하고 그러면은 5만 원 밖에 차례가 안 온대요. 컴퓨터 조립해서 한 대 팔아봐야. 근데 OS 그러니까 윈도우 같은 거 10만 원 이상이죠. 지금 20만 원도 넘죠. 그 전에 그래도 디스켓도 주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지금 아무것도 안 주잖아요. 그렇게 해서 돈을 전 세계에 컴퓨터에서 OS로 윈도우를 얼마나 쓰겠어요. 그렇게 해서 머리 좋은 사람이 그런 거 하고 뭐 기초과학하고 뭐 이런 거 하는 거지. 의대 가고 법대 가는 건 아니라는 이런 얘기죠. 우리도 요즘 보면은 안 가고 그런 사람도 있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도 거기에 쭉 보니까 있더라고요. 여기서 본 거예요. 그래서 뭐 순서가 그렇게 쭉 나와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 11번째가 보조교사하고 교육학인데 취직은 100% 가까이 되는데 여기는 급료가 낮다고 해서 이거 금리하고 쭉 뽑아서 하는데 그거는 워낙 적어가지고 다 빼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25개 분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보면은 미국에서 이렇게 대기과학이나 이런 데서 전문 투자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은 이런 데 사실 국익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데 투자하고 이런 거 보면은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도 지금 역사가 지금 이제 뭐 100년이 넘었잖아요. 기상 관측한 데가. 근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그냥 뭐 예보에만 끌려다니면서 그저 이렇게 되는데 우리도 이제는 그런 데서 벗어나서 기초 충실하고 이런 데서 할 때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것이 지금 보이는 것이 뭐냐면은 몰라 이게 내가 뭐 니피셜일지는 모르겠지만은 어때요? 지금 그 전에는 판검사가 되면은 저게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신분이 달라지고 그냥 뭐 가문이 뭐 달라지고 뭐 이랬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뭐 시장에서 콩나물 좀 팔면서도 아들 하나 판검사 나오면은 완전히 달라지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 우리 기상청에서도 담당 변호사 없이 지내다가 한 10년 되겠네. 10년 안 된 것 같다. 그때 이제 5급으로다가 5급 대우로 변호사를 전문 변호사를 둬가지고 법적인 거 대응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 지방 지자체에서 보면은 7급 대우를 했는데도 개떼같이 몰려들고 있어요. 요즘 로스쿨 생기고 뭐 이래가지고 좀 쉬워졌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특히 인물이 좋지 않으면 로스쿨 같은 데서 로스쿨이 아니라 로펌 같은 데서 뽑아주지도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비하면은 이제
나는 이제 한 30년이라고 봤는데 오히려 빨라질 수도 있어요. 기상 감정 기사라는 것이 생겼는데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우리도 처음에 자동차가 막 생기고 그랬을 때 사고 나고 그랬으면 그때 보험 같은 게 없었다가 보험이 생겼잖아요. 보험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누가 책임을 지고 그러면 이거 판정해줘야 되잖아요. 초창기 때 얼마나 마성이 많았겠어요. 근데 요즘은 손해사정사가 몇 대 몇 하면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앞으로는 우리나라가 풍수해를 이렇게 받고 이런 거는 옛날부터 그전에는 물론 국가의 GDP의 대부분이 농업생산품이고 했으니까는 거기에 뭐 가뭄이 되거나 뭐 이러면 큰일 나고 뭐 이래가지고 국가에서 기후제를 지내고 뭐 이랬던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천재지변이 생기면은 국왕에 뭐 부덕의 소치라 그러고 뭐 이러면서 국가에서 책임을 지고 근무를 하고 뭐 그랬었잖아요. 쌀도 풀고 뭐 이런. 요즘 안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게 뭐냐면은 요즘은 뭐예요? 자유무역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비교의에 의해서 컴퓨터를 많이 만드는 나라에서는 컴퓨터를 많이 만들고 기계 공작품을 만들고 농사가 유리한 데서는 농사를 져가지고 바꿔먹자는 것이 그 자유무역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데서는 어때요? 농사보다는 저거 아니에요. 이 공업생산품을 만들어가지고 수출해서 먹고 살기로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전부터 농자 천하지대본이라 그래가지고 뭐 그냥 농민들을 막 보호하고 뭐 이러라고 해서 하고 또 여러분들은 아마 기억 못 하실 거예요. 우리 때만 했었어도 그때 한번 뭐 크게 홍수 지고 막 그러면은 그 동네 애들까지도 다 나와가지고 벙어리 저금통장 들고 와가지고 뭐 돈 내고 뭐 이래가지고 했던 이런 것들 지금은 안 하잖아요. 요즘은 다들. 그래서 미국에서는 뭐냐면은 미국 농부나 한국 농부나 똑같은 조건에서 농사 짓자는 거지. 나라에서 정부 보조 주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럼 뭐예요? 그러면 이제 지금은 나도 그 지방에서 근무해봐서 하는데 특히 제주도 같은데 뭐 양파가 그냥 막 과잉 생산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거 밀어버리면은 갈아엎어버리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보상금을 주고 막 그래요. 그럼 농사짓기가 뭐 다른 자영업자 망하는 거 누가 망한다 그래서 국가에서 보조금 안 주잖아요. 농업만 이렇게 주고 있다고요. 근데 이게 오래가지는 못할 거라는 얘기지. 어때까지는 그 우리나라 정서상 농자 천하지대본이라는 이런 것들 때문에 했었지만은 앞으로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면은 그때는 보험에서 처리하라는 소리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해서 피해가 나고 그러면은 누가 그걸 피해 조사를 했냐 그러면은 이장하고 농협직원이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보면은 뭐 이장 잘하는 사람은 많이 받고 모르면 좀 적게 받는 건 인지상정이잖아. 그렇지만은 조금 줬어도 공짜로 주는 거니까 그냥 넘어가지만은 이게 만약에 보험에서 됐는데 똑같이 보험금이 되는데 누구는 300만 원 보상했는데 나는 200만 원 준다면 칼부림 나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 누가 해요? 기상 감정사가 해야 되고 그래요. 이것보다 더 큰 일이 많이 벌어졌는데 이것부터 일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하고 그러면 새로운 패러다임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마 20년 뒤, 30년 뒤에는 변호사보다 더 나은 것이 기상 감정사가 될지도 몰라요. 그걸 네가 왜 속단하느냐? 지금 미국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농업 기상의 천재지변에서 나오는 건 방법이 없잖아요. 그거를 누가 판단해서 자동차 사고 나고 그랬을 때는 뭐 과학적으로 한다 그러는데 지금 태풍이 쓸고 갔을 때 누가 과학적으로 해요? 기상하는 사람이 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제도적으로 생기고 그래서 지금이야 별볼일 없다고 치지만은 여러분들이 이제 기상청 들어가서 한 30년 마치고 나올 때쯤 되면은 이런 것들이 크죠. 그러니까 일단 들어가셔서 들어가신 다음에 이런 것도 좀 관심을 갖고 있어서 나올 때쯤 돼서는 이거 하나씩 따오면은 그때는 내가 감히 말하겠는데 변호사보다도 나을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으니까는 이 기상을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어떤 루트로 해서 이 기상을 알고 여기서 청주들 아니잖아요 대부분.
그래서 이거 기상을 했는지 몰라도 잘 선택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뒷얘기도 좀 더 있겠지만 우선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또 뒤얘기 좀 하고, 그러니까 여기 첫 시간에는 좀 이 얘기 저 얘기 좀 하면서 여러분들을 기상의 길로 이렇게 좀 몰고 가는 쪽으로 이렇게 좀 얘기를 하겠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동안 얘기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저기 교재로 들어갈 거니까 우선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 합시다.